여보, 오늘은 이번 명절은 어머니 쪽에 들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야 괜찮지. 근데 웬일로 어머니 쪽에를 다 들려? 어머니 같이 지내던 아저씨랑 또 갈라지셨다네. 이번엔 그쪽에서 바람이 났나 봐. 세상에, 그럼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야? 근데 그걸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 보니 알게 되셨어. 두 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셨어도 막상 혼자 계신다니까 신경이 쓰이긴 쓰이시나 봐. 그래, 아버님도 참 보살이시다. 난 아무리 그래도 바람은 평생 용서 못할 것 같은데. 당신은 어때? 괜찮겠어? 아휴, 미워도 어쩌겠어. 그래도 배 아파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아버지도 그냥 이번엔 어머니 쪽으로 한번 가라고 하시더라. 우리야 아버지랑 같은 동네 사니까 언제든 뵐 수 있지만 어머니는 아니니까. 그럼 이번엔 아주버님네도 어머니 쪽으로 오시는 거야? 안 그래도 형한테도 물어봤는데 형은 죽어도 가기 싫다나 봐. 어릴 때 우리 형제랑 아버지 버리고 간 사람을 왜 부모 대접해주냐고. 난 하도 어릴 때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형은 다 기억이 나서 그런가. 나보다 상처가 큰가 봐. 하긴 어머니 외도는 어릴 때 너무 큰 충격이긴 하지. 친아들인 나조차도 어머니가 어색한데 당신은 더 어색하겠다. 이번 명절만 잘 보내면 당분간은 또 어머니한테 갈 일이 없을 테니까 이번에만 좀 힘내줘. 나는 괜찮아. 어머니 자주 뵙지도 못하는데 기회 있을 때 배워야지. 그래, 고마워 여보.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막내 아들, 막내 며느리네. 결혼식 이후로는 처음 뵙네요, 어머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주 봤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사정이 좀 있어서. 아, 네. 앞으로 자주 뵈면 되죠. 그래? 그래줄래? 나도 갑자기 혼자 살자니 영 외로워서. 아이, 당신도 참. 어머니가 물으시는데 얼른 대답 안 하고 뭐해. 네, 뭐 시간 될 때 인사드릴게요. 예, 막내 며느라. 잠깐 이리 좀 와보련?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시아버지는 꼬박꼬박 찾아가고 있지? 네, 그럼요. 어떻게 지내시든 잘 지내고 있든. 아버님은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바둑 두신다고 기원 다니시는데 잘 맞으시나 봐요. 재밌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그 양반이 젊은 시절에도 오목이니 바둑이니 그런 걸 그렇게 좋아했어. 나이 들어도 변하질 않는구만.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끼니는 잘 챙겨 먹든? 따로 아프신 데는 없는 것 같은데 끼니를 잘 안 챙겨 드시려고 해서 가족분들이 걱정하시기는 해요. 그래? 아휴, 젊을 때부터 입이 짧던 양반이 나이 들어서도 결국. 아휴. 어머니, 아버님이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아휴,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네. 아들이라고는 딱 두 놈이 있는 것들이 제 애비에 대해서 물어봐도 대답을 해줘야 말이지. 이래서 딸을 낳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어미한테 무관심하다니까. 아, 원래 아들들이 무뚝뚝하기는 하죠. 첫째 아들 놈은 제 부인 한 번을 안 데리고 오더라니까. 인섭이는 그래도 안부 인사 전화라도 한 번씩 하는데 첫째 그 놈은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아.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워낙 바쁘셔서 저희도 잘 못 뵈어요.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라, 네,
궁금한 게 좀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아들들은 대답도 안 해줄 것 같아서. 인섭 아빠, 혹시 만나는 사람은 없니? 만나는 사람이요? 없어요. 그래? 다행이네. 사실은 내가 인섭 아빠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말이야. 네? 아버님이랑요? 근데 원체 연락을 뚝 끊고 살던 처지라 잘해보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네. 그래서 말인데 막내 며느리 네가 좀 도와줄 순 없을까? 제가요?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인섭 아빠랑 볼 수 있는 환경이 좀 많이 마련되면 좋겠는데.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인섭이 말로는 인섭 아빠가 널 많이 예뻐한다고 하던데. 아버님께 어머님이랑 만나보시라고 말씀 정도는 드려볼 수 있겠지만 혹여라도 아버님이 거절하시면 거기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 아무래도 그렇지? 일단 알겠다. 들어줘서 고맙네. 아니에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고마우니까 이거 받아. 상품권이거든? 얼마 안 해. 네? 어머니,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아니야. 궁금했던 것도 다 얘기해주고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그래도 너희 부부가 인섭애비랑 같은 동네 산다니까 얼굴을 마주쳐도 한 번 더 마주치지 않겠니? 너 아니면 누가 나한테 인섭애비 소식을 알려주겠어. 아유, 이런 건 그냥 알려드려도 되는 건데 저희 생각해서 주신 거니까 인섭 씨랑 감사히 잘 쓸게요, 어머니. 그래. 앞으로도 좀 부탁해. 여보, 어머니가 상품권 주셨는데 안 그래도 혼자 사시는데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니까 마음이 영 좋지가 않네. 용돈 좀 챙겨드리자. 어머니가 상품권을 왜? 그게 어머니가 아버님 소식이 많이 궁금하신가 봐. 옛날 얘기까지 꺼내시면서 조금 애틋해 보이시길래 근황 조금 말씀드렸거든. 그랬더니 고맙다고. 아버지 근황을? 왜?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으신가 봐. 당신한테 묻기엔 자신이 없으셨는지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와, 어머니도 참 너무하신다. 이제 와서 그 남자가 도망가니까 아버지를 찾아? 우리 버리고 떠나실 땐 언제고. 후회하시는 것 같기는 했는데. 이미 우리 셋 다 상처받을 거 다 받았는데 후회하시면 뭐해. 어머니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할 수 있지만 아버지랑 다시 잘 되는 건 우리 형제가 원치 않아. 아버지도 마음 추스리시느라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셨는데. 자기 생각도 이해되지만 그래도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이제 저렇게 혼자 지내시는데 다시 서로 의지하시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머님도 많이 외로워 보이시고. 어머니 선택 때문에 외로워지신 건데 달게 받으셔야지. 형이 왜 어머니 안 찾아뵌다고 하는지 알 것 같네. 당신도 괜히 마음 약해져서 어머니 너무 다 받아주지 마. 알겠어. 3개월 뒤. 여보, 출국 날이네. 당신만 두고 다녀오려니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그니까 한 달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니 너무 속상해. 그래도 요즘은 영상통화도 잘 돼 있고 하니까 내가 매일매일 전화할게. 전화 잘 받아야 돼?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몸 조심히 잘 다녀와.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예, 정아야. 어머, 어머니. 갑자기 저희 집엔 웬일이세요? 인섭이 한 달 동안 미국 출장 갔다는 소식 들었다. 네? 아, 네. 그래서 말인데 인섭이 돌아오기 전까지만 내가 이 집에서 같이 살 순 없겠니? 네? 인섭 씨도 없는 집에서 어머니랑 저랑 단 둘이요? 왜? 불편하니? 그런 건 아닌데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아유, 얘도 참 꼭 그걸 내 입으로 다 말해야 알아. 지금이 절호의 찬스잖니. 인섭 아빠랑 자연스럽게 잘 해볼 절호의 기회. 네? 인섭 아빠네 집이 여기 바로 옆 단지잖아. 아무래도 오며 가며 마주치는 일도 많을 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옆 단지여도 오며 가며 마주칠 확률이 생각보다 적어요, 어머니. 저희도 작정하고 아버님이랑 약속 안 잡으면 만나 뵙기가 은근 힘들더라고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인섭 아빠가 등록했다던 기원에도 등록했다. 그럼 마주칠 일이 많아지지 않겠니? 아, 그러세요? 인섭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던데. 일단 인섭 씨한테는 이야기는 해봐야겠어요. 예, 인섭이한테 말하면 큰일 나. 내가 지혜비랑 잘해보고 싶다고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켤 놈이야. 아휴, 절대 말하지 말고. 애미야, 넌 같은 여자니까 내 맘 알지?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딱 한 달이면 돼. 한 달이면 내가 인섭 아빠 꼬드길 수 있으니까. 응? 비밀로 해줄 거지? 네. 정아, 너 남편 출장 이번 주에 간댔지? 주말에 예정대로 너네 집에서 자유부인 파티하는 거지? 나 완전 기대 중이잖아. 아, 미나야. 안 그래도 얘기하려 했는데 우리 집 안 될 것 같아. 에? 왜? 남편 출장 가서 집 비는 거 아니었어? 아, 그게 갑자기 시어머니가 한 달만 같이 살자고 하셔서. 시어머니? 너희 시부모님 진작에 이혼하시고 시아버님만 모신다 하지 않았어? 원래는 그랬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살던 분이랑 헤어지셔서 시아버지랑 다시 잘해보고 싶으신가 봐. 근데 우리 집이 시아버지네 바로 옆이니까 오며 가며 마주치고 싶으시다네. 와, 시어머니가 바람 폈다고 하지 않았었어? 이제 와서 무슨... 아니, 그리고 잘해볼 거면 알아서 잘해보지. 왜 너네 집에서 산대? 세상 불편하게. 그니까 심지어 남편한텐 말도 안 하고 찾아온 거 있지? 남편 알면 난리 난다고 비밀로 해달래. 이미 짐 싸서 찾아온 거 내쫓을 수도 없고. 진짜 난감하다. 와, 너네 시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다. 어떻게 아들도 없는 집에 며느리랑 살 생각을 하셔? 시어머니 안 계시는 거나 다름없다고 시집살이는 안 할 줄 알았더니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내 말이 어쨌든 파티는 못할 것 같아. 눈치 보여서 외출이나 맘 편히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기대 많이 했을 텐데 미안해. 아니야. 근데 난 이거 시어머니랑 껄끄러워진다고 해도 남편한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진짜 말 안 하게? 저렇게 사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좀 지내보고 말을 하던 말던 해야 될 것 같아. 살다 며느리를 사랑의 오작교로 삼는 시어머니는 처음 보네. 이건 또 무슨 신선한 난관이냐? 아무튼 힘내라, 정아야. 못하겠음 시아버지한테 말하고 바로 때려쳐. 알겠어. 곧 다시 약속 잡자. 며느라, 출출하지 않니? 어머니, 아까 점심 드셨는데 또 출출하세요?
식사 때는 내가 입이 좀 짧아서 많이 못 먹는데 중간중간 입이 심심해서 간식 같은 걸 먹어줘야 해서. 집에 먹을 것 좀 없니? 저희 집은 간식을 안 해서 딱히 드릴 게 없는데 어머니 드실 만한 것 좀 장봐 올게요. 그래 고맙다. 그나저나 어머님 기원은 안 나가세요? 기원은 내일부터 끊어놔서.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녀오시는 거예요? 인섭 아빠 나가는 시간에 맞춰보려고 하는데 언젠지 혹시 아니? 전에 듣기로는 점심 드시고 오후에 나가신다 들었어요. 그래? 그럼 그때 잠깐씩 다녀오지 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신 거네요? 응원할게요, 어머니. 그래, 너밖에 없다. 고맙다. 다음 날. 요즘 경영학개론이란 영화가 유행이라던데 너는 봤니? 전 아직 못 봤어요. 인섭 씨가 없으니까 같이 볼 사람이 없네요. 그래? 그럼 이따가 점심 먹고 같이 보러 갈래? 어머니 점심 드시고 기원 가셔야 하지 않으세요? 참, 그렇지. 그럼 기원 갔다 와서 다녀올까? 그러지 마시고 기원에서 아버님 만나시면 아버님이랑 잘 이야기해서 다녀와 보세요. 아버님이랑 영화도 보시고 하셔야 다시 잘 되시죠. 그런가? 그래도 또 여자들끼리 영화 보는 맛이 있는데 저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어머님이랑 점심 먹고 바로 나가봐야 해요. 약속이 있어? 네, 오늘은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내 팔자야. 알겠다. 다음 날. 어머니, 어제 기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그놈의 기원! 기원 얘기 좀 그만하거라. 네? 너는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싫으니? 왜 자꾸 기원 타령이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이 집에 계시는 이유가 기원 때문이라고 하셔서요. 아버님이랑 잘 되고 싶다고 하셔서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관심이 그리 많니? 시어머니를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제 약속 있다고 홀라당 나가버리고. 약속이 있었음 밥이라도 차려다 놓고 가든가. 혼자 다 식은 밥이나 먹게 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 잘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인섭 씨한테도 말 안 하고 어머님 여기서 지내시게 해드렸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됐다.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 본다더니 그 말이 진짜였네.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인섭 아빠랑 잘 되면 바로 나갈 테니 걱정 말거라. 네? 아버님이랑 잘 되면 나가신다고요? 인섭 씨는 한 달 뒤면 돌아오는데? 뭐 어떠냐? 그놈이 내가 들어올 땐 막을 수 있어도 이미 들어왔는데 내쫓을 수 있겠어? 그럼 인섭 씨 돌아와도 계속 여기서 지내실 생각이란 말씀이세요? 인섭 아빠랑 잘 되면 나갈 거라니까. 아버님이랑 언제 잘 되실 줄 알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도와달라고 여기 살겠다는 거잖니. 와, 너네 시어머니 진짜 말 안 통하는 분이네. 그러니까 미치겠어. 인섭 씨, 어머니 여기 들어와 살고 계셨던 거 알면 나한테도 난리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야, 뭘 망설여. 쫓아내. 그 아줌마 이혼까지 해놓고 무슨 너한테 시어머니 노릇 다 하려고 하냐?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래도 인섭 씨 친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해. 나도 맘 같아선 그러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쉬워야 말이지. 너네 아주버님이 어머님 되게 싫어하신다 하지 않으셨어? 아주버님한테 부탁드려봐. 아주버님한테? 도와주실까? 나 같으면 도와줄 것 같은데? 그리고 너희 시아버지한테도 한번 떠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짜 시어머니랑 잘 되고 있는 건 맞는지. 하긴 아버님 입장은 안 들어봤으니까. 알겠어. 그렇게 해볼게. 아버님, 아주버님,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난 잘 지내지. 재수 씨도 잘 지내시죠? 인섭이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나? 인섭이도 없이 우리 둘만 어쩐 일로 부른 게냐? 아,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아버님, 기원은 잘 다니고 계시죠? 아, 그럼 내 거기 다니는 재미로 요즘 사는데. 별일은 없으시고요? 별일? 무슨 별일? 아무 일 없는데? 어머님께서 지금 저희 집에 계시는데 혹시 기원에서 마주친 적 없으세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거길 왜? 아버님 다니시는 기원에 다니시겠다고, 인섭씨 없는 동안만 저희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했거든요. 뭐야? 그 여편네가 왜 우리 기원을 와? 재수씨,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알아듣게 말해줄래요? 그게 사실은 어머님께서 아버님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으시다고. 뭐? 개수작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이 여편네가 드디어 돌았나? 아버지, 진정하세요. 재수씨, 인섭이도 알아요? 그럼 그동안 인섭이 출장 간 동안 재수씨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인섭씨는 몰라요. 어머님이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아버님이랑 잘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말리기가 힘들었어요. 이 여편네가 우리한테 몹쓸 짓 한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한테 민폐 끼치고, 아이고 난리네 난리야. 인수야, 그 여편네 당장 끌어내. 재수씨, 지금 어머니 집에 계세요? 네? 네. 얼른 가요. 양심도 없지. 어딜 인섭이 몰래 재수씨 집에 얹혀 살아요. 그렇게 집 뛰쳐나갈 땐 언제고 혼자 됐다고 불쌍해서 인섭이 내라도 안부 인사하라고 보냈더니만 그새 또 말썽을 부려?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니까 당장 데리고 나와라. 네, 가요 재수씨. 그 길로 어머니는 아주버님 손에 이끌려 저희 집에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어찌나 절 노려보시던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머니는 아버님이랑 진짜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서 저희 집에 은근슬쩍 들어앉은 거였어요. 순진하게도 진짜 아버님이랑 잘해보고 싶으신 줄 알고 마음이 약해져 어머님 비위를 다 맞춰드렸었는데 저희 집에 얹혀 살 생각이었다는 걸 알고 얼마나 기함했는지 몰라요. 아버님이랑 아주버님은 어머님한테 질릴 대로 질리신 건지 시어머니는 없는 셈 치고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뒤늦게 출장 갔다 돌아온 남편도 기겁하며 어머니와는 완전히 손절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짧다면 짧지만 황당하고 강렬한 시집살이를 졸업하게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였던 20대 후반 여자로 얼마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로 인해 인간의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본인들이 아쉬울 게 없어지자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쓰레기가 된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야, 내가 집에서 마누라 이 꼬라지 된 거 보려고 돈 버는 줄 아냐? 살을 빼서 이뻐지든지 해야 일할 맛이 날 거 아냐? 내가 살이 찌고 싶어서 찌는 게 아니잖아. 새집 증후군 때문에 스테로이드 처방받다 보니까 부작용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다 게으르게 집에만 있어서 그런 거야. 밖에서 운동을 할 생각을 해야지. 퍼질러서 박혀만 있으니까 먹는 게 다 어디로 가겠냐? 병 핑계댈 생각 말고 일을 하든지 다이어트를 하든지 해. 성우 일 잘하고 있었는데 내조하라면서 일 관둘할 때는 언제고? 당신이 말리지만 않았어도 나도 지금 일하고 있었어.
그때야 너가 관리 잘하고 이쁠 때였고 장인 장모님 식당도 지금처럼 망하지 않을 때였잖아. 근데 살도 찌고 형편도 나빠졌으니 예전이랑 다 같을 수 없지, 안 그래? 우리 결혼한 지도 이제 2년 다 되어가는데 긴장 좀 하자. 요즘 자꾸 다른 여자한테 눈이 갈라 그런다. 지금 바람 피겠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거야? 당신 결혼 초부터도 말 막 던지는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지금 이건 좀 심하네. 요즘 따라 자꾸 살쪘다 못생겼다고 말하는데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는 건 너가 아니라 나야. 솔직히 집장만 할 때 장인이 많이 보태준 거 고마워서 너 나름 참아주고 있었거든. 근데 돈도 못 벌고 눈요기도 안 되는 년 언제까지 부양해야 하나 심란하다고.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뭐 어쩌라는 게 아니라 그냥 꼴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다고 말한 것뿐이야. 나가서 그냥 돈이나 좀 벌고 집에서 퍼질러져 있는 꼴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당신도 솔직히 누구 외모 지적할 수준 아닌 거 알지? 성격 좋아서 결혼한 사람인데 유일한 장점 지금 사라진 거나 다름없어. 야, 그래도 살 디룩디룩 찌고 집에서 놀고 먹는 너보단 내가 100번은 낫다. 남편과 저는 결혼 초만 해도 금슬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지원으로 좋은 집에 이사가게 됐는데 새집 증후군으로 인해 아토피가 생겼고 저는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해야만 했죠. 부작용으로 체중이 증가하자 남편은 슬슬 눈치를 주더니 나중에는 아예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 요즘 집에서 뭐라고 지내길래 동식이 표정이 볼 때마다 썩어 있니? 내조하라고 해놨더니 농땡이만 치고 있다며? 남편이 일 나가는데 침대에 퍼질러져 있는 꼴만 봐도 답이 나오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갑갑해서 소주만 지금 2병째다. 남편이 원래 새벽잠이 없어서 멋대로 깨고 그런 거예요, 어머님. 평상시에는 제가 남편 일어나기 전에 항상 먼저 깨서 밥 차려주고 출근 준비 다 하는걸요. 내조라는 게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한다고 다가 아니다. 몸 외에도 마음까지 건강하게 해줘야 진정한 내조 아니겠니? 날 봐라. 그 까탈스러운 동식애비가 죽을 때 뭐라고 한 줄 아니? 다시 태어나도 어머님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눈 감았다고 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거라. 너가 지금 몸 아프다는 핑계로 오히려 게으르게 구니까 동식이 표정이 안 좋은 거야. 그 마음 여리고 착한 애가 오죽하면 너한테 그렇게 핀잔을 주겠냐 말이야. 어머님 말씀은 제가 욕먹은 게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이제야 말귀를 좀 알아먹는구나. 내 말이 그 말이다. 솔직히 어머님이나 그이가 이렇게 변한 게 저는 의아할 정도예요. 제 부모님 식당 일 잘 풀리고 돈 잘 벌 때는 귀한 며느리 대접해 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보자 하니까 시애미를 속물 취급까지 하고 기가 막히는구나. 그거야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염치 없는 모습 보이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귀중한 자식 힘들게 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 모습 이뻐라 해주겠니? 솔직히 그이가 외모로 저 지적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결혼 전부터도 머리 빠지고 있던 사람이 요즘엔 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외모 지적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참아주고 있는 거라고요. 원래 남자의 배는 인덕이라는 말이 있다. 여자는 배 나오면 임신했냐는 소리 들어도 남자는 그럴 일 없잖니? 그리고 머리야 뭐 몸에서 필요도 없는 부위인데 좀 떨어진들 문제될 것도 없고, 여자야 머리 주렁주렁 길러야 하지만 남자는 일부러 짧게도 치는데 뭐가 문제니? 자꾸 그이 편만 드시니 기가 막히네요. 아무리 술 드셨다고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됐으니 자식 편 드는 게 당연하지. 남의 핏줄인 며느리 편을 들겠니? 살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는구나. 시어머니와 남편의 구박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엄마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상견례 때 사돈이 술 퍼마시고 주정 부리는 것만 봐도 이상한 집안이라 생각했다.
그나마 성격은 좋아 보이기에 결혼시켰는데 우리가 완전히 속았구나. 정 힘들다 싶으면 당분간은 정서방이랑 떨어져서 지내는 거 어떠니? 떨어져서? 그럼 정서방이 내조 안 한다. 밥 안 차려준다. 난리 칠 텐데? 엄마 지내는 진주 쪽에서 있으면 나야 건강에 좋겠지만 그게 좀 걱정이 되네. 너 새집 증후군 때문에 살찌고 건강 이미 해치고 있는 마당이잖니. 그런 거 참아가면서 희생하고 있는 건데 알아주지도 않고 구박하는 집안이 뭐가 이뻐서? 엄마랑 아빠한테 신세 지기가 미안하기도 해서 그러지. 나도 너 공짜로 여기 있게 할 생각은 아니다. 운동 겸 식당 일도 조금씩 도우면서 월급도 받아가고 그렇게 하렴. 가게 요즘 많이 한산하다더니 나 써도 되는 거야? 요새는 사람들이 다시 많이 찾아주고 있어서 일손이 슬슬 필요하던 참이다. 너 목소리도 이쁘고 싹싹하니 사람들도 좋아할 테고 하겠다고 하면 월급은 잘 쳐줄게. 저는 엄마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남편에게 통보하다시피 떨어져 지내겠다 전달을 했습니다. 반대할 거라 생각했었던 남편은 어지간히 저의 모습을 보기 싫었던 것인지 자신은 좋다면서 마음대로 하라 하더군요. 결국 저는 진주에 내려가서 식당 일을 도우면서 지내게 됐죠.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지내다 보니 자연히 몸이 좋아지게 됐고 식당 일을 돕는 내내 틈틈이 운동도 하게 됐습니다. 예, 너 혹시 이혼하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은 없니? 헬스장만 2개 가지고 있는 단골 손님이 따님이 아주 이쁘다면서 관심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유부녀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 있지? 엄마도 참 주책이야.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이 기집애 괜히 민망하니까 겸손 떨기는. 너 정도 얼굴이면 한 번 갔다 왔다고 해도 좋다고 줄 설 사람 많아. 애 안 딸렸겠다. 결혼 일찍 해서 파릇한 20대이겠다. 문제될 거 뭐 없잖니? 어차피 너 요즘 정서방이랑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며. 사실상 이혼이랑 다를 바 없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정서방 생각하면 괘씸해 죽겠어. 내가 약 처방받는 거 부작용 때문에 체중증가 온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게을러서 그렇다는 둥 별의별 말로 나 괴롭혔었던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배 나오고 대머리 다 된 데다가 인성까지 파탄난 사위 나도 이젠 싫다. 이혼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찬성이니까 꼭 그렇게 하렴. 내 아빠도 좋다고 할 거다. 아마. 그래도 나 살 뺀 거 보여주면 좋아하기는 하겠다. 그지? 내가 너 처음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이유가 뭔지 아니? 얼굴 못생기고 몸까지 볼품없는 남자라고 꼭 착한 건 아니라며. 나도 요즘에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까 더 말 안 해도 돼. 네 아빠야 못생겼어도 착한 사람이지만 정서방은 못생기고 인성도 못난 사람이다. 이 말이다. 그런 인간한테 너 좋은 시절 저당 잡히는 꼴 솔직히 보고 싶지 않구나. 앞으로 너 힘든 시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길 텐데 아픈 마누라 핍박하는 시모랑 남편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가려고 그러니? 엄마의 말을 들으니 남편과 이혼을 정말로 해야만 하는 건가 고민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줬을 때의 반응이 궁금하기도 했죠. 고민을 하던 저는 늦은 밤 남편에게 사진을 전송해봤습니다. 요즘에 완전 연락도 안 되고 서운하네? 나 요즘 운동 좀 많이 했는데 몸 어떤 거 같아? 오, 하영씨 몸매는 언제 봐도 끝내주는구만. 나중에 수영복 입은 것도 보여주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영씨라니? 당신 술 마셨어? 나 당신 부인이야. 하영씨가 아니라. 아, 알지. 아는데 그냥 너무 예뻐져서 모른 척 장난 좀 쳐본 거야. 술 안 마셨고 아주 멀쩡한데.
너 살 빠지고 예뻐진 거 보니까 막 취할 것 같긴 하네. 당신이 웬일로 그런 낯간지러운 소리를 하나 했다. 살 빠진 마누라 보니까 좋기는 좋나 봐? 당연하지. 사실 너 없으니까 많이 적적하고 외롭기도 했어. 언제쯤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 난 그냥 당신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오랜만에 연락해 본 거야. 여기서 몸 좀 더 요양하면서 당분간 지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지금도 충분히 이쁜데 뭘 또 요양까지. 만약에 서울 올라오게 되면 꼭 연락해야 한다. 알겠지? 너 너무 보고 싶어서 안 달란 거 꼭 알아주고. 제가 살이 빠졌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의 태도는 살가워졌지만 한편으로는 하영이라는 여자와 절 착각한 것이 아닐까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추궁을 당하니 둘러대는 것 같은 느낌의 불륜이 아닐까 의심이 되어 조사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제게 유리한 증거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 서울로 올라가 몰래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흥청망청 써대고 스스럼 없이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등 온갖 추잡한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올라가는 건 좀 많이 늦게 될 것 같은데? 부모님 식당이 요즘 갑자기 다시 잘 되기 시작해서 일 돕느라 정신이 없네. 직원 구해질 때까지는 나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에이, 그러지 말고 서울로 올라와. 너 없으니까 요즘 집이 텅 비어서 말도 하냐. 올라오면 내가 잔소리도 안 할 거고 잘해줄게. 나 요즘 많이 반성했다니까. 만약에 내가 다시 살찐다고 해도 그때도 이렇게 잘해줄 거야? 너가 관리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왜 잔소리를 하겠어? 걱정하지 말고 올라오기나 해. 당신 말대로 집에 박혀 있으니까 살도 점점 찌는 것 같고 몸도 찌뿌둥하더라. 서울 올라가면 헬스장 다닐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해. 집안일도 내가 거들어줄게. 서울로 올라가니 남편은 전에 없이 제게 친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까칠하게 굴어도 살을 뺀 덕분인지 이쁘다면서 다정하게 대하는데 좋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까지 바닥이었나 싶고 한심스러운 기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번 돈을 탕진해가며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니는 데다 그걸 숨기면서 잘못인 줄도 모르는 호색한 그게 바로 남편이란 사람의 본질이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제 부모님의 식당이 다시 잘 된다고 하니 은근슬쩍 돈을 요구하기도 했죠. 너 그러고 보니까 장인 장모님 식당 다시 잘 된다고 하지 않았어? 형편되면 지원 좀 받아서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거 어떨까? 공동명의로 해서 새집 증후군 좀 없을 만한 곳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 식당 다시 잘 되기는 해도 손 벌릴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요즘 나 몸 많이 좋아졌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 혹시 뭐 돈 쓸 만한 곳 있는 건 아니지?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당신 생각해서 한 말이지. 맞다. 나 성우 일도 다시 시작해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우리 맞벌이니까 일도 절반씩 분담하면 좋겠다. 뭐? 너 이런 식으로 갑자기 통보하면 안 되지. 나랑 상의도 없이 멋대로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어떡해? 몰라. 나는 이미 그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원하는 대로 밖에 돌아다니면서 돈 버는 건데 굳이 불만 가질 이유 없잖아? 그렇다면야 말리지는 않을 건데 우리 요즘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줄었잖아. 오랜만에 와인 한 잔 마시면서 분위기 좀 잡아볼까? 어때? 됐어. 나도 피곤하고 당신도 매일 피곤하다며. 괜히 무리했다가 회사 일에 지장받지 말고 잠이나 일찍 자. 아니, 나 진짜 괜찮은데? 그럼 나중에 너 컨디션 괜찮을 때 꼭 말해줘. 헬스하는 거 어디다 써먹겠어? 다 부부 사이 원활해지라고 운동하는 거잖아. 제가 그렇게 헌신할 때는 헌신짝 취급하던 남편이었는데 살을 빼고 예뻐져서 나타나니 사람의 태도가 확 바뀌더군요. 저는 돈과 여자를 밝히는 그 모습에 정남이가 떨어졌고 남편과 함께 지내는 동안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꾸준히 모았습니다. 이쯤 하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이혼에 필요한 자료가 모였을 때 이런 사정을 모르는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죠. 저는 이혼에 앞서 시어머니에게 받은 것들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 요즘 서울 다시 올라와서 내조 돕고 있다며. 그동안 동식이 힘든 거 방치했으니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 알겠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요즘 저 맞벌이 하고 있어서 그이 돕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내 소중한 아들,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방치할 거란 말이니 넌 어찌된 애가 남들 다 아는 기본도 못 지키니? 결혼할 때 이쁘다 이쁘다 해줬더니 아주 날이 갈수록 버르장 머리만 없어지고 있고 내가 오늘 술만 안 마셨어도 당장 너 찾아가서 머리채를 아주 쥐어뜯었을 텐데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약주 한 잔 걸치셨나 봐요? 기분 좋아서 마신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심란해서 마셨다. 하나 있는 며느리가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이 때문에 심란해서 그래요. 뭐 배 나오고 머리 빠지고 있다는 거? 남들도 다 나이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길 일인데 왜 그런 걸 따지고 있어? 단지 남들보다 조금 빨리 노화가 생긴 것뿐인데 왜 그렇게 유난을 떠는 거냐?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혹시 그이가 지금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뭐 걔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냐? 제가 조사해서 다 증거도 있어요. 저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어머님이 제발 그이 좀 말려주시면 안 될까요? 뭘 어떡하면 좋겠다는 거니? 내가 그년 머리채라도 잡아 뜯어줄까? 어디 살고 뭐 하는 여자인지 알아야 그것도 해주지. 건물주라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건 잘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이 보시려고 하면 언제든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건물주? 우리 동식이가 사귀는 사람이 건물주란 말이냐? 지금 이 마당에 그게 무슨 중요한 거라고요. 막말로 동식이처럼 유능한 애가 두 집 살림한다 치면 뭐 문제될 것도 없지. 진심이세요? 요즘 시대에 첩을 두겠다뇨? 어머님 너무 과음하신 거 아니에요? 정 힘들다 싶으면 이혼이나 하든지. 나도 너같이 싸가지 없는 년보다는 둘째 며느리 쪽이 훨씬 더 좋겠구나. 연병하네 진짜 그 애미의 그 아들이네. 뭐 연병, 너 안 되겠다.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욕설을 짓거려. 헌신한 며느리, 돈 때문에 팽하는 년한테는 더 심한 욕도 가능한데 많이 참은 거야. 그리고 아줌마,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상식적으로 건물주인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배 나오고 대머리인 남자를 만나겠어? 아줌마, 너 이 미친년. 지금 어딘지 당장 불어라. 네 머리채 죄다 뽑아버릴 거니까 어딘지 말해.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니? 머리채 뽑겠다는 여자한테 그걸 왜 불겠냐? 하여튼 이혼하라는 말은 내가 잘 받아들일 테니까 걱정 마셔. 지금 당장 내 앞으로 튀어오라고. 남편과 마찬가지로 속물인데다 술에 취해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시모가 제 말 한마디에 발광하는 모습을 보니 아주 속이 후련하더군요.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은 막대한 위자료를 토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은 제게 울며 불며 매달리더군요.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자. 응? 나 당신 잃으면 정말 폐인 돼버린다고. 이렇게 정말 놔버릴 거야? 엄마는 내가 알아서 잘 설득할 테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면 걱정하지 마. 결혼하는 내내 너너하면서 반말하더니 이제는 여보라는 말도 다 하네. 여보, 나 앞으로 정말 달라질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동안 몰랐어. 내가 많이 미련한 사람인 거 알잖아. 나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차라리 고맙다. 이렇게 헤어질 마당에 구질구질한 모습 보여줘서. 여보, 그럼 미안한데 장인한테 말해서 2천만 원만 좀 어떻게 안 될까? 내가 당신 돌아온 거 너무 좋아서 요즘 소비가 조금 늘었었거든. 이혼 소송 서류 제대로 안 읽어봤어? 마누라 몰래 번 돈 탕진하면서 유흥비로 써대놓고 소비는 개뿔. 그동안 내가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아주 즐거웠겠다? 여보, 나 정말 회사 생활 힘들고 당신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잖아. 그래. 당신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라는 거 잘 알겠으니까 그만 말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되며 남편은 위자료만이라도 깎아달라 애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살쪘다고 구박만 해놓고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는 인간이니 절대 용서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잃었던 시간들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갈 생각이에요. 곧 새로 인생을 시작하게 될 제가 또다시 이런 남자를 선택하는 멍청한 짓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큰 아픔을 겪고 마음을 추스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저는 그 당시 뚱뚱한 제 몸매로 인해 자신감이 없고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항상 저를 귀엽다고 칭찬해 주었고 그 달콤함에 넘어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식을 올린 그날부터 저의 악몽은 시작됐습니다. 자기야, 결혼식 사진이 나왔는데 포토샵이 너무 과해서 업체 측에 따지려고 전화했거든. 그런데 그분 말로는 신랑 측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다는 거야. 그게 사실이야? 응, 내가 그쪽에 특별히 얘기했어. 자기 몸매 사이즈는 2분의 1로 줄여달라고. 현실에서는 아니어도 사진에서는 44 사이즈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랬어. 포토샵으로 적당히 줄이는 건 나도 찬성이야. 근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 내가 이런 몸매가 아닌 걸 사람들이 다 아는데. 결혼식 사진을 이런 식으로 포토샵 해놓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어. 마치 내가 몸매에 컴플렉스 있어서 이렇게 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잖아. 사실이잖아. 뭐? 아니 그럼 자기는 그렇게 살이 쪄놓고는 컴플렉스가 없어? 그거야말로 놀라운 사실인데. 자기는 항상 나보고 귀엽다고 했잖아. 살 뺄 필요 없다고. 지금이 건강하고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혼식 때 생각이 바뀌었어. 자기가 몸에 꼭 끼는 웨딩 드레스 입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죄다 수군거리더라. 저 신부는 뭐 때문에 결혼식 앞두고 살도 못 뺀 거냐고. 그런 소리 들으니까 나도 신경 쓰이고 자기가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 내가 부끄러워? 솔직히 생각을 해봐. 나는 키가 188에 완벽한 몸매, 꿀피부, 풍성한 머리숱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자기는 뚱뚱하고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부끄러운 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포토샵 좀 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이제는 그걸 갖고도 나한테 바가지를 긁어대니 참. 자기는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할 필요가 있어. 결혼 전까지 저에게 간이고 쓸개고 빼줄듯이 행동하던 남편은 결혼 후에 돌변했습니다. 저를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 회사 그만뒀어. 이제 나만의 꿈을 펼칠 때가 된 것 같아. 나한테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도대체 왜? 나 같은 인재가 회사에서 썩어가는 게 너무 아까워. 이 외모면 연예인은 아니어도 인플루언서 정도는 완전히 가능하단 말이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모델 학원 다녀서 모델 쪽으로 나가볼까? 내가 또 워킹 하나는 자신 있거든. 모델도 좋고 인플루언서도 좋은데 일단 그걸 기반을 마련해 놓고 나서 회사를 그만둬야지. 무작정 회사부터 그만두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 생활비는 어떡하고? 뭘 어떡해. 자기가 공무원인데 나 먹여 살리겠지.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며. 나도 철밥통 맛 좀 보자. 아무리 그래도 내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거 자기도 알잖아. 앞으로 아이가 태어난다면 내가 일을 쉬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떡할 거야? 장인어른 계시잖아. 그 돈 다 싸들고 무덤 들어가실 것도 아니고 외동딸한테 미리미리 쓰시라고 해. 이참에 우리 생활비 좀 달라고 해보자. 나 인플루언서로 정착할 때까지만. 미쳤어? 우리 스스로 먹고 살 방법을 찾아봐야지. 왜 무작정 우리 아빠한테 손 벌릴 생각부터 하는 거야? 나는 절대 반대야.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난 후 저는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매일 같이 낮이면 스터디 카페에 가서 게임을 했고 저녁이면 친구랑 술을 마시러 다녔습니다.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살이 더 쪄? 동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 나 공황장애약이랑 우울증 약 먹느라 살찐 거 자기도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자기는 이러는 거 보면 나한테 인간적인 애정도 없는 사람 같아. 적어도 나랑 결혼을 결심했을 때는 나한테 애정이 있었을 거 아냐. 야, 당연하지. 내가 애정도 없이 너랑 결혼을 어떻게 하냐? 그래도 처음에는 너도 엄청나게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었거든. 직업 좋고 집에 돈도 있으니까 참아줄 수 있는 수준은 됐지. 근데 어쩌냐. 내가 요즘 존의 여신을 매일 보다 보니까 도저히 널 참아줄 수가 없어. 그 와중에 너는 살이 더 찌고 말야. 공부한다고 스터디 카페 가서 여자들 구경하고 있는 거니? 거기 있는 여자들 대부분 학생일 텐데. 정말 정신 안 차릴 거야? 학생은 안 건드려. 나도 그 정도 양심은 있거든. 그냥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예쁜 사람들이 참 많네. 저는 남편이 하는 말에서 쎄한 기운을 느껴서 자주 가는 네일샵 원장님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남편이 자주 다니는 상가 건물에서 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워낙 마당발에 동네 소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이 헛짓거리를 하고 다닌다면 저는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언니, 요즘 제 남편 본 적 있으세요? 언니네 가게 있는 건물에 자주 다니거든요. 아, 보기는 많이 보지. 새로 생긴 필라테스 샵 강사랑 맨날 호프집 가서 생맥 마시던데? 필라테스 강사요? 혹시 그 사람 예뻐요? 엄청 예쁘지. 몸매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사람이 좀 정이 안 가는 스타일이야. 어떤데요?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맨날 돈 많은 남자 하나 잡아서 시집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나도 이해는 가. 나 같아도 돈 많은 남자 있으면 결혼하고 싶지. 그런데 어느 날엔가는 유부남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 무조건 자기가 뺏을 수 있다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이랑 거리를 좀 뒀지.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아무리 돈이 좋아도 유부남 만날 생각은 안 하잖아. 그런데 그 여자랑 우리 남편이랑 매일 생맥주를 마시면서 시시덕거린다는 거죠? 아니 뭐 친구일 수도 있고 그건 내가 모르는 거니까. 둘이 맥주를 마시기는 하는데 딱히 애정 행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함부로 얘기하기가 겁나네. 알겠어요. 일단 혹시나 둘 사이에 이상한 모습이 보이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인간이 만약 바람 피우면 저 가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저 혼자만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지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 인간도 고통이라는 게 뭔지 겪어봐야죠. 저는 더 이상 남편 앞에서 죄인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살찐 게 죄도 아니고 제가 무릎 꿇고 빌어서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남편이 제 앞에서 갑질하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없으면 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꼭 보여주기로 다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빠 외제차 말야. 당분간 당신이 끌고 다니는 건 어때? 우리 남편이 인플루언서 되려고 이렇게 노력 중인데 차 때문에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 정말? 자기 이제야 날 이해해주는구나. 사실 외제차 사고 싶어서 생각 중이었는데 차 뽑기 전에 잠깐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지. 그리고 이거 말야. 자기 입고 다니라고 내가 백화점 가서 사온 옷들이야. 그동안 자기 옷 아울렛에서만 사줘서 미안해. 백화점 정품 옷들은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긴 다르네. 이제서야 너랑 말이 통한다. 근데 자기가 웬일이야? 이렇게 통 크게 돈을 쓰다니. 장인어른이 신용카드라도 준 거야? 그동안 자기한테 내가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에 자기만큼 멋지고 능력 있는 남자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멋진 남편을 다른 여자한테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 나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도 빼고 외모도 가꾸고 열심히 노력할게. 저는 일단 있는 힘껏 남편을 띄워주고 비싼 옷을 선물했습니다. 심지어 아빠에게서 빌린 외제차까지 쓰라고 줬습니다. 그 인간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이대로라면 저를 구박하면서도 끝까지 저에게 남아있는 걸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인 것처럼 보였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자기야, 큰일 났어. 이것 좀 봐. 기어이 둘이 정분이 났나 봐. 어떡해. 언니, 정말 고마워요. 증거 안 잡히면 심부름 센터 사람이라도 붙이려고 했는데
덕분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요. 저 외제차, 저희 아빠 차인데 잠시 남편한테 빌려준 거거든요. 그 안에서 저딴 짓이나 하고 있다니 예상은 했지만 눈으로 확인하니 정말 회의감이 드네요. 그래서 어떡할 거야? 내가 지금 올라가서 필라테스 애 머리채라도 잡을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차라리 가셔서 제 남편 진짜 돈 많고 능력 있는데 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하세요. 두 인간들이 어떻게 나오나 너무 궁금해서요. 정말? 자기 이참에 갈라서려고 결심했나 보네. 제가 언제까지나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언니, 부탁 좀 드려요. 얼마 지나지 않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무슨 왕이라도 된 것처럼 저에게 당당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했습니다. 야, 이걸 어떡하지? 8살 연하 필라테스 원장이 나 좋다는데? 그래서? 이혼하자. 나 없이 잘 살 수 있지? 재혼하려면 그만 좀 처먹고. 그래, 이혼하자. 그 전에 상간남 상간녀 소송부터 좀 하고. 소송해 볼 테면 해봐라. 우리 사랑 굳건하니까. 그러니까 이혼 서류에만 도장 곱게 찍어줘. 정말이지 너란 인간은 내가 짜놓은 그 판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구나. 어쩜 그렇게 인간이 단순무식하냐.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이혼을 해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혼? 당연히 해주지. 근데 너 그 필라테스 원장이 어떤 애인 줄이나 알고나 만나는 거냐? 걔 실체를 알면 기절할 텐데. 야, 네가 우리 수진이에 대해 뭘 알아? 이래서 뚱뚱한 애들은 안 된다니까. 꼭 지보다 날씬하고 이쁜 애들 보면 헐뜯기 바빠. 너보다 내가 수진이에 대해 훨씬 잘 알고 있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이혼이나 해줘. 정신 차려, 그년 꽃뱀이야. 뭐? 걔 돈 많은 남자의 환장한 꽃뱀이라고. 네 말대로 그렇게 이쁘고 날씬한 애가 너 같은 유부남을 왜 만나겠니? 돈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 내가 알아보니까 걔 전남친은 강남 살던 60대 할배였다던데. 너는 걔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나 안 믿어. 우리는 천년의 사랑이야.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거든. 아이고, 그러세요? 내가 그동안 걔한테 너 부자라고 소문을 많이 띄워놨거든? 그러니까 너한테 좋다고 들러붙었겠지. 그런데 이제 너 나한테 이혼당하고 거지라는 거 알게 되면 걔가 어떻게 나올까? 돈 없어도 그 천년의 사랑 유지되는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고. 그래, 해봐라. 우리 수진이는 나라는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 너 같은 돼지 속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상한 부류야.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상대 여성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의 실체가 전부 까발려졌고 남편이 사실은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 한량 신세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필라테스 원장은 저에게 찾아와 다시는 남편과 만나지 않을 테니 용서해달라는 말만 남기고 이 동네에서 잠적해버렸습니다. 내 사랑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우리 이미 이혼했거든. 토 나오니까 나한테 자기라고 부르지 마. 너는 사랑이 그렇게 쉽게 끝나니? 나는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단 하루도 네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어. 너의 살결, 부드러움, 모든 게 그리워. 쇼하시네. 나 살쪘다고 살 빼라고 구박할 때는 언제고. 필라테스 원장한테 버림받으니까 내 생각이 나더냐? 이 못난이 찌질한 인간아. 걔랑은 천년의 사랑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걔 쫓아가서 잡아봐. 걔가 천년의 사랑이었다면 너랑은 만년의 사랑이었어. 정말 너밖에 없어. 꺼져. 나 지금 너보다 100배 1000배 좋은 남자 만나고 있거든. 너랑 있었던 일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 거야.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저는 이혼 후에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을 끊고 예전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격이 밝아지고 갑작스럽게 불어난 체중도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더라고요. 제 인생에 스트레스를 주는 그 딴 남자가 뭐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혼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하고 나니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저처럼 이혼을 경험했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